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취업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예능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실제 여러분들의 취업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좀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런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방송 중이고요. 그 채널 A에서 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8명의 인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로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8명의 인턴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2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그 패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패널들이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의 문제를 맞추게 되면 2명에서 채용 인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을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좀 이슈가 된 거는 이전에 하트 시그널이라는 그런 아주 관찰 예능으로 해서 완전 좀 대박이 났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제작진들이 실제 또 관찰 예능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굉장히 화면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색감,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해 하면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턴들이 겪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실제 면접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로펌이라는 회사 말 그대로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이 로펌이라는 회사의 분위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로펌이니까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간의 위계 질서라고 하든지,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 몇 기입니까? 네, 30기입니다. 네, 40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서열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군대식 용어, 단아까 이런 부분을 쓰는 거라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구나, 위계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그 인턴으로 온 사람들이 다 정장, 남자분들은 이렇게 수트에다가 넥타이 매고 여자분들은 블라우스라든지 치마 정장 혹은 바지 정장, 그리고 구두를 다 신고 전형적인 그 직장인들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말투랑 복장에 그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게임 회사라든지 프로그래밍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자연스러운 복장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편인데, 로펌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좀 실수가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철저하고 딱딱 맞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클라이언트가 좋아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보수적인 느낌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일화를 보시게 되면 그 인턴들이 처음에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는데, 그 투명하게 그 인턴들이 디귿자형 그 책상에 같이 앉아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유리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고객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훌륭한 뭐 변호사 혹은 여기 로펌 직원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멘트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미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혹은 또 이제 중요한 고객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고객들은 별도의 또 이렇게 막혀진 그런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뭐 변호사와 그리고 고객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인테리어다. 뭐 모던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으면서 그 조직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반영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1편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면서 인턴이 갑자기 이제 다들 이제 조용하게 있는 대기장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혹시 넥타이 매실 줄 아는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다른 분들이 다 넥타이를 맬 줄 모른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딱 맸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제가 뭐 이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잘못 매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인턴들의 경우도 한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남자분들 경우는 한쪽으로 다 치우친 그런 넥타이를 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은 좀 남자분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사전에 준비를 못했다라는 점은 좀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오는데, 한 분인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다수가 치마 정장, 간편하고 심플한 그런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정장에 넥타이를 매시고 안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뭐 그렇게 일반적인 면접 정장 복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첫째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청바지를 입고 온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캐주얼을 처음부터 도전하기는 힘드시겠죠. 더더군다나 보수적인 문화인 조직에서는 이런 FM적인 면접 복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첫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접 복장 혹은 첫날 출근하는 그 복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성을 나타내는지, 보수적인 조직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첫날에 어느 정도 말끔하게 잘 차려입고 왔는지, 아니면 정말 허겁지겁 제대로 뭐 넥타이도 못하고 아니면 머리도 제대로 못 만지고 그렇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첫날의 이미지 혹은 면접장에서의 그런 그 분위기, 복장,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의 이미지 형성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접할 때 혹은 첫 출근할 때 꼭 반영을 하셔서 내 첫 인상 자체가 좀 좋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변호사 분들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1편에서 나오는데, 뭐 어떤 변호사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한 뭐 카리스마 있는 뭐 변호사님, 굉장히 뭐 강렬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 변호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저 변호사 로펌을 찾아서 갔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저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다른 패널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셔서 제 말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도 클라이언트, 흔히 말하는 고객이 있는 서비스업이죠. 고객이 찾아와서 나를 변호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결국에는 서비스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호감형 인상을 가진다면 훨씬 그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턴들의 외모를 가지고도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저 로펌을 찾아갔을 때 저는 저 인턴한테 갈 것 같아요. 저는 저 인턴한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여러 명이 선택한 그런 한 인턴이 있는데, 굉장히 저 인턴한테 갔었을 때는 나를 명쾌하고 깔끔하게 변호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라는 직업, 이것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봤을 때 각 회사별로, 각 직군별로 좀 선호하는 외모가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처럼 고객을 좀 상대를 많이 하는 그런 직군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좀 호감형으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원할 것이고, 이런 변호사나 건축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틀리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샤프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외모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부분이 대기 장소에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떤 인턴은 자기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보는가 하면, 혹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서류를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떤 인턴은 상대방을 이렇게 흘끔흘끔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내가 이겨야 되는 경쟁, 회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 장소에 갔을 때 같은 조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내가 이렇게 흘끔흘끔 살펴보면서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겠지, 이렇게 한 번씩 추측을 해 보는 게 실제 면접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에피소드 자체가 계속 더해지면서 그 예능 자체가 굉장히 오래 계속 갈 텐데, 그 부분을 살펴볼수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성향들이 점차 나타나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제가 아직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면접자 중에 한 분인 이면서 인턴이 면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신은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반골이라는 것은 뼈가 거꾸로 자라난다 라는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인 조직에서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선호하지는 않겠죠. 이 사람은 지나치게 너무 자신이 솔직한 점을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반골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물론 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반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 지나치게 솔직한 그 이면서 인턴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첫 단추가 살짝 삐그덕 거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자, 1편의 예능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줄탁동시. 줄탁동시란 어미닭과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동시에 껍질을 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안에서도 쪼고 밖에서도 어미가 쪼아줘야 결국에는 병아리가 죽지 않고 잘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큰 컨셉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는데요. 실제로 회사와 혹은 신입사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때린다고 해서 회사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잘 깨냈을 때 회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도 실제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써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자성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색다른 방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계속 이걸 열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PT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료조사 같은 거, 내용 정리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어서 후속으로 이거 관련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취업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